2027년 장기요양 수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제가 눈여겨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인데요. 이게 앞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지 오늘 중요한 것만 쉽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나시니어 복지연구입니다. 제가 복지연구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할지 아니면 집에서 계속 모셔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집에서 계속 모시고 싶어도 가족이 하루 종일 옆에서 돌봐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요양원에 모시려고 하면 부모님께서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2027년에는 앞으로 장기요양 보험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지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7년 장기요양 수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8월 14일 보건복지부가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장기요양 수가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서비스에 따라서 정해진 급여 비용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장기요양 수가입니다. 그래서 수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단순히 기관에서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기관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2027년 장기요양 수가가 오른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정부가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고요. 구체적인 수가와 재정운영 방향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가가 오른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2027년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입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특히 눈여겨본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정부가 2027년도 수가 운영 방향을 논의하면서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이 부분을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저도 복지연구 일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정말 자주 만나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근무 시간이나 임금 같은 근무 환경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정작 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부족해진다면 아무리 좋은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 놔도 현장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가 논의에서 실제로 어떤 처우 개선 방안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꼭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아직 요양보호사 월급이 얼마 오른다, 장기근속 전용금이 얼마 올라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는 집에서 받는 돌봄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어르신이나 보호자분들은 이 부분을 더 눈여겨보아야 하는데요.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방향이 바로 재가 서비스 강화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졌다고 무조건 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지금까지 살던 집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방문 요양뿐만 아니라 통합재가 서비스나 재택의료처럼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현장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보면 몸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 익숙하기도 하고요. 나는 그냥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어르신의 마음만으로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혼자 식사는 가능한지, 화장실은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는지, 밤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 없는 시간에는 누가 돌봐줄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야 하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재가 서비스가 얼마나 다양하고 촘촘해지느냐가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렇다면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집에서 모신다고 해서 가족이 모든 걸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르신 상태에 따라서 방문 요양이나 주 야간 보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같은 복지연구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기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전동 침대나 안전손잡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걷기가 불편하다면 보행기나 휠체어 같은 제품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기 힘들다면 이동변기 같은 복지용구를 알아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이건데요. 처음부터 이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부모님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방문 요양이나 주 야간 보호, 복지연구 같은 서비스로 하나씩 보완해 보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요양원이냐 집이냐 둘 중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상태에 맞춰서 집에서 어떤 서비스를 조합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시니어 복지연구였고요. 언제든지 장기요양 정책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